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요 안을 오늘 오전에 한동훈 장관이 수락을 했고 오후에 이제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네. 해서 지금 속보가 뉴스가 이제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정치의 경험이 없어서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네. 살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깊이 동의하는 겁니다. 제가 인문대 학생회장이 됐건 법민련 사무처장이 됐건 깊이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네. 깊이 고민해봐야 네.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네. 간명하게 결단하고 행동한다. 이게 제 일종의 신념, 좌우명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총선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내걸어야 할 모토나 어떤 뭐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저는 같이 철학적인 부분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국힘이 내걸어야 할 어떤 모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념 정치라고 낡은 이념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는 뭐 새로운 전문성, 네. 과학기술 시대, 네. 또는 엘리트 이런 거를 딱 대치시키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그런 젊은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 네. 기용을 해서 네. 1대1로 붙이면 네. 나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당에서 아직 나가고 있지 않은 본인의 탈당 시한이 D- 오늘이 6일입니다. 제가 날짜 세보고 있는데요. 27일 날 당을 나간다고 했던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발의하면 된다라고 그야말로 마치 민주당이 조언을 해두듯이 지금 이제 밖에서 당을 씹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우려는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으세요? 먼저 그 후자는 사실 복잡한 문제라 네.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네.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아까 누구냐면 이준석 문제는 네. 이준석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게 이준석과 한동훈이 지지 기반이 겹친다고 저는 봐요. 청년층이. 그러니까 근데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이준석은 좀 작고 한동훈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이 품었던 청년층들을 한동훈이 크게 쌓아놓으면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프레임, 이준석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거는 무의미한 프레임이고 이준석 너는 이제 네가 뭐가 됐든 이제 좀 비킬래? 그러니까 한동훈이 쭉 감싸 안으면서 판을 크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별법도 제가 볼 때 이거는 민주당의 프레임 전쟁 같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받느니 마느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플레임을 짜서 미래로 가자. 자, 우리 젊고 희망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렇게 기치를 걸고 할 수 있고 그건 한동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씨 지금 이준석 관련 속보도 나오는데 지금 11시 40분 10분 전에 올라온 속보인데 이준석 아마도 뉴스를 보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만날 수 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자기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지지층이 겹치고 한동훈과는 뭐 자기가 겹쳐서 어떻게 같이 하면 뭐가 좋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준석 씨랑 함께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득이 더 큽니까? 실이 더 큽니까? 저는 뭐 절대적인 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기현 당대표처럼 이준석을 만나는 순간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겠죠. 결정적인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한동훈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김기현이 이준석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준석을 만나는 것 자체가 결정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나는 순간 이거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이제 뭐 신임 뭐 비대위원장 되고 이준석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만나고 나면 만났다는 사실 이준석이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했는지 하지 않은 얘기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만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이준석 대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몸집을 키워온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맨날 얘기하는 게
대통령 당선시킨 내가 당대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무엇보다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당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보다 네. 국가적 아젠다, 네. 나라를 위해서 난 뭘 하겠다, 네. 그 통합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크게 나가야지. 네. 이준석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물에게 만날 시간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분간은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되겠죠. 이런 이제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떤 입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할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가장 통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게 통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돌파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저는 보수 정부 1기, 보수 정부 2기 또는 태종 세종 프레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면 네. 이제는 이제 역할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동훈이 새로운 보수 정부 2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짜야 된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땠는지 뭐 이렇게 프레임을 짜기 시작하면 이건 민주당한테 말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의 1기, 2기로 선을 걷고 예. 한동훈 장관이 어제였죠. 그제 맹종하지 않겠다. 사람한테 예, 전 맹종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항상 공직자로 공공선을 위해 살아왔다. 라는 게 지금 해석을 듣고 보니까 일종의 뭐 보수 정부 1기와 2기 선걷기를 본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민경우 대표님 오늘 보니까 너무 전략가예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데요. 저는 운동권 청산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예. 3년간 제가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 네네. 이걸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뭘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나가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저는 수학 선생이 좋습니다. 정말요? 네. 분당에 계시죠? 분당에서 이제 광명으로 이사 왔는데 예. 가장 아름다운 거는 저는 사실은 잘 못하지만 수학이 아름답습니다. 수학이 아름답다. 네. 이거 좀 실망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중고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민경우 수학학원으로 가면 되나요? 제가 수학에서 조금 나름 독특한 어떤 성취를 했는데 나중에 네. 오늘 아침 이제 기사를 보면은 수원이 굉장히 이제 격전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수원에 출마하면서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던 이수정 교수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거예요. 책을 냈는데 스토킹 신인류의 범죄 구애인가 스토킹인가 해갖고 스토킹 신인류의 범죄라는 책을 냈는데 요거 출판 기념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날짜가 아마 다음번 사진에 있는데요.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31일 오후 3시 교보문고 광교. 광교점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출판 기념회 그거 있잖아요. 정치인 출판 기념회 하면 돈봉투 갖고 가서 막 협찬금 내야 되고 누구는 눈도장 찍어야 되고 누구는 카드 계산기까지 갖다 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수정 교수 출판 기념회는 돈봉투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까? 네, 몸만 가셔갖고 책 얘기 들으시고 뭐 그러면서 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필요 없는 이수정 출판 기념회. 그리고 우리 어저께 방송에서 수정학 하나 있죠. 네, 이경 저희가 씨가 부적격 판정 안 받고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이경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네. 대리운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얼굴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그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어저께 공천 그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 내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뭐 이게 이제 겨우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일주일에 3개씩 받고 2개씩 받고 정가 사범이고 한데도 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네. 정의찬 씨도 그러니까 뭐 부적격 설마 나를 부적격하겠냐 뭐 사면 받았고 하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경도 이제 겨우 1심 받았는데 뭐 총선 대선 3심까지 가려면은 뭐 총선 지나고도 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데 했는데 체크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경은 대전 유성월에 그 공천을 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예상이 빗나갔네요. 민주당의 잃어버린 도덕성이 회복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의 얄팍한 수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 당대표의. 네. 그러니까 작은 거는 털어내지만 네. 큰 거에서는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네.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 대표님, 근데 이게 사실 운동권을 척결하고 청산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걸 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과제로 이제 거의 인생의 과제로 삼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중의 상당수가 아직도 운동권에 대한 선망,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꾸준한 시민활동을 통해서 또 운동권 가치를 굉장히 또 여전히 많이 전파를 하고 있다 하는 느낌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3단계로 보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정치적 단계로 네.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1, 2년 할 거는 이제 네. 문화 사업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스파이 외전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세를 한번 꺾어둘 필요가 있다. 과도한 선망 같은 거를 바꿔놓을 필요가 있고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상의 지금 얘기했던 심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네. 그건 굉장히 오랜 기간, 한 10년, 20년 동안 네. 뭐 심리 치료, 뭐 이렇게 어떤 조그만 모임 이런 네, 걸 네. 통해서 네. 꾸준히 바꾸는 작업인데 예. 제가 하는 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까지가 제 네. 역할이고 세 번째 이후에는 역사에 남겨둬야지. 거기까지 하는 건 오지랖이 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보수는 이미 문화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다. 네, 그 네,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죠, 뭐. 네. 아니 백전백패 하고 있죠 지금. 네. 보수 문화 전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하는거나 그 프레임을 짜는거나 네. 이런 게 굉장히 미숙하세요.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미숙하고 예. 경험이 없으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세계에서 한 30년, 40년을 있었으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프레임 어떤 테크닉이 작동하는 네. 걸 알잖아요. 네. 네.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보수가 많이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네. 정말 순진한 보수에게 정말 이게 전략가가 정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진짜 시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네. 학생 운동을 하지 않고 뭐 사법고시를 받건 뭐 아니면은 대기업에 들어갔건 뭘 갖고 있냐면은 그 시절에 학생 운동 하지 않았던 부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으면서도 그게 또 계속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도 강남좌파도 일종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세속적 성공을 누렸지만 여전히 한쪽으로는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대표적으로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권을 멋있게 그리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운동권은 멋있고 운동권은 좀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이런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네. 드라마 작가들 이럴 때 보면 맞습니다. 운동권 그러면 무조건 아름답게 묘사하는 네. 아니 그렇지 않다고.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냥 보라고. 저 우리 야마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분이 운동권을 했었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죠. 저는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물들으면 저는 87년 6월 항쟁까지는 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털어버리고 이제 제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 털어버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그걸 털어버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 100m를 가면 돌아 나오려면 200m 걸어야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근데 정말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네, 민 대표님은 정말 전략가다 하는 느낌이 네. 정말 확실하게 들어갔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전략적인 시각을 좀 갖기 위해서 대표님을 자주 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약속하십니까? 좀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야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네.